자, 이번 얘기는요,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 일단 개요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해 1월에 선원 10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7명은 구조가 됐는데 1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실종이 돼서 사망 추정 상태입니다. 이 실종자 중 1명인 남성이 이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들이닥치니까 그대로 실종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남성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 남성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처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들에게 가야 하는데 일단 남성의 아버지는 실종된 남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어허. 현재 가족이라고는 누나뿐인데요. 아, 지금 사진 오른쪽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54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이 어머니가 보험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이 남성의 누나는 54년 만에 나타난 이 친모에게 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네. 54년 만에 상이야 하면서 내 딸 상이야 하면서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저 정말 기절할 만큼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차라리 남이 낫죠. 이거는 54년 동안 차라리 남이면 그리워하지도 않고 원망이나 안 하는데 50년 동안 엄마에 대한 그 원한, 또 한 그리움, 아픔, 기다림, 이런 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근데 5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애민이 그 보험금은 일순위적으로 다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사례에 왕왕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사례는 가장 긴 기간, 54년이라는 시간 내에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3살 때 아이들 3명을 놓고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자체에서도 이 집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는 셋째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사망하셨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입양을 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 내 아이들을 입양시킬 수 없다. 할머니께서 모진 고생을 하시면서 이 남매를 셋 다 키우신 거예요. 아하. 고모가 도우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면 니네 엄마 아빠는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남매는 엄마는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알았어요. 근데 맨 위에 있던 오빠가 1999년에 30대에 사망했는데 그때도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으나 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54년 만에 이 동생이 사망을 하자 이제 내가 어머니로서 보험금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누면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자, 승현님. 다시 정리하면 3남매입니다. 큰 마지가 오빠, 둘째가 누나, 그 세 번째가 이번에 그 선원 사망하신 분인 거예요. 자, 근데 큰 마지 오빠가 사망했을 때 오빠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했더니 안 와요. 자, 막내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아이고 재현아 하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고 왔다라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결혼했는 그 오빠의 가장 큰 어떤 장남의 입장에서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그 결혼했는 부인 그리고 결혼했는 자기의 아들, 딸들이 상속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엄마가 오더라도 상속을 받을 게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경우에서는 위에 직계 비속 없죠. 직계 존속 없죠. 그럼 형제 자매인 누나가 받는 게 맞는데 또 이게 선원법도 하나 있습니다. 선원법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양하지 않는 부모도 그 선원에 있어서의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선원법에도 또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민법의 상속 규정 플러스 선언법에 따라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원래 누나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계 비속 아니면 바로 직계 존속 올라가고 선언법도 부양하고 있지 않는 부모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 거죠. 자, 저희가 이걸 앞서 2번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 전해드렸을 때는 이런 논란이 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화를 내셨거든요. 자, 2번째 전해드렸을 때 유족이 이 누님이 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때 일시 지급 정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전해드렸죠.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엄마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이. 일단 54년 만에 나타난. 네, 일단은 유족보상금이나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던 이유는 그걸 만약에 이 친모가 다 수령해가 버리고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일부 이제 지금 받아야 할 유족들에게 돈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도 역시 생각이 됩니다만 민법이나 이 선언법 규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가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도 양보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도 지금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 부분에 입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사실상 친모가 단독으로 다 받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 법 구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제가 알기에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절반이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돈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친모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 받아야겠다고 하면 법률상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에서는 친모에게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0대 노모 53년 만에 돌아온 이 엄마 과연 그래 일단 재판은 내가 이겼으니 이걸로 됐다. 남은 돈은 다 너 누이가 다 가져가라라고 했으면 그래도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다루지 않죠. 자, 그런데 지난 4월 한 방송에 나와서 이 80대 노모가 정말 역대급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저는 진짜 저도 나왔을 때 아연실색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진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할 만큼 그 노모가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뭘 할 만큼 했느냐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버리고 간 게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갔다라는데 자녀를 버리고 자기가 산다. 민법에서 자녀와 부모는 1차 부양이에요. 내가 안 먹고도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게 1차 부양이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인륜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절박해서 아이를 잠시 어디에 맡기고 갔다면 그 뒤에 살만했으면 돌아와야죠. 새롭게 재혼했다면서요. 그 뒤에 이 어머니께서 이 노모는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다.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는 말씀도 그 양반이 하셨대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구하라법 있잖아요. 구하라법. 네, 그 통과가 결국 안 됐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또 문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육 의무의 불이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지 그에 대해서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 민법 개정안 자체가 이렇게 관심 크게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정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공론화가 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그것도 우리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무슨 법이냐 그러고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게 일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망하신 분의 누님은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 때문에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계시고 친모 쪽에 이 80대 노모에게 유족 보상금을 반반으로 이렇게 나눌 걸 제안을 했지만 그거 다 내가 갖겠다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답니다. 아무튼 뭐 2심까지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